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선거운동이 치열한데요. 그만큼 많은 현수막과 확성기로 인한 불편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선거철이 돌아오자 건물과 도로가 유세 차량과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1일 전국 각지에서 소음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현수막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전보다 2배 더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설치 장소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후보를 알리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소음 공해나 시각 공해로 느끼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토론 중심이 선거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청년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공감,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공간 조성 사업은 청년들이 사용할 공간을 직접 기획하고 꾸며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공간 기획단은 청년공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청년 13명을 구성해 앞으로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 김효환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청년공간 조성 사업이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청년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강동구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합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를 1대1로 연결해 공공급식시설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농촌은 안정적인 판로를 얻게 됩니다. 공공급식센터는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먹거리 교육과 체험까지 관리하는데요.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강동구가 처음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국제행사와 축제를 홍보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1톤 트럭에 LED 모니터와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거리에서 관광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안내사와 인천관광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싣고 다니면서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와 인천 걷기 페스타 등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바이오, 의료 분야 기업이 최초로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풍림 파마텍과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의료기업들이 수도권과 충북 오송에 집중돼 있던 만큼 새만금의 바이오, 의료 분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풍림 파마텍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178억 원을 투자해 6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첨단 바이오, 의료 분야의 새로운 거점이 되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포신도시 SRF 집단 에너지 시설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통합 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포 SRF 집단 에너지 시설 건설 사업자인 내포 그린에너지와 충청남도에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공사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내포 SRF 집단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실상 불승인으로 판단하고 연료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정읍에 가면 진한 쌍화차 향이 맴도는 쌍화차 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정읍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정읍 구경으로 자리 잡은 도심 속 명소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전시작품으로 선배입니다. 정읍 시립박물관은 제11회 기획특별정인 쌍화로 통하다를 정읍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달 29일까지 개최해 쌍화차 거리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관 잡학편에 보면 쌍화탕은 사물탕과 한기건축탕의 합방으로 하는 처방입니다. 저희 시립박물관에서는 쌍화로 통하다라는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전시를 의도하게 된 계기는요, 정읍에는 쌍화차 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쌍화차 거리에는 그 쌍화차집만의 이야기와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저희가 다루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특별전이 쌍화로 통하다는 쌍화차 거리의 현재, 쌍화탕의 역사와 깊은 맛, 쌍화탕을 만드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쌍화차 옹동치왕 등 전통 음식 문화의 가치도 재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1부 쌍화차 거리의 탄생, 제2부 깊은 맛 쌍화탕, 제3부 쌍화로 통하다로 기획돼 정읍의 독특한 맛인 쌍화차가 문화 역사 예술 세계로의 소통을 전합니다. 1부는 쌍화차 거리의 탄생입니다. 쌍화차 거리가 30여 년 전부터 어떻게 탄생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깊은 맛 쌍화탕, 쌍화탕의 어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쌍화탕에 대한 9가지 재료와 그리고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3부는 쌍화로 통하다인데요. 정읍 전역에 있는 쌍화 찻집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전통 찻집 분위기와 옛날식 다방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영상물 6편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고대차 도구로 알려진 초도와 청개호 만들기, 쌍화차 시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부산에서 올해 최초로 진드기를 매개로 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야외 활동을 전후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 지난해 전국에서 272명의 환자가 감염돼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은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서 야외 활동 시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제천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서에서 직접 부과하게 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법령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는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이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인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신청 필지가 지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데요. 쌀, 밭고정, 조건 분리 직불금은 8월 24일까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 말까지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지역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실습 기반 교육을 실시합니다.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 세라믹 산업 종합지원센터와 목포대학교 일자리 창출 사업단이 연계해 전남 지역 예비 취업자들을 위한 공정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첨단 세라믹 공정 장비를 활용했고 실제 제품 생산이 가능한 파일럿 플랜트급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받은 예비 취업자는 세라믹 관련 기업에 취업했을 때 산업 현장에서 즉시 장비 운영이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장군면 일원에 추진 중인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최근 금강유역 환경청과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협의도 완료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세종시는 총 사업비 497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환경, 교통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018 대학 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됐는데요. 창업 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300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맞춤형 창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유권자 수는 4,290만 7,7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밝힌 유권자 수는 전체 인구의 82.7%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